자, 시작하겠습니다. 3, 4월 첫 강입니다. 김수아 인력문학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 첫 시간 여러분이 많은 기대와 설렘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월부터 시작하신 분들도 8주의 과정을 끝내고 다시 또 8주 시작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의미 있게 시작과 끝을 마무리를 반복하면서 갈 때 조금 더 재미있게 공부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미세먼지도 많은데 하여튼 오시는 양우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좀 설명드릴 게 많죠. 그리고 이제 저는 그래요. 일반 영어는 여러분들이 임용고시를 준비함에 있어서 기본이잖아요. 여러분들의 어떤 영어 실력을 탄탄하게 지지를 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책임감이 있어요. 여러분의 공부를 끌어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반적인 스트럭처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강의를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는 내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합격하신 선생님들이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건 능력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능력은 다 있으세요. 능력은 다 있으시죠? 근데 그걸 할 수 있게 만드는 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게 3D다. 무조건 이렇게 힘들게 내가 몸으로 해내야 할 수 있는 거지 능력치 안 되시는 분은 진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3D를 열심히 하실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스터디 그룹의 리더 같은 뭐 이제 그런 역할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수업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3, 4월은 이제 일반 영어 기본기를 다지는 이제 과정 중에 두 번째 스텝입니다. 그래서 1, 2월은 리딩에 포커스가 되어 있고요. 3, 4월은 라이팅에 포커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이제 수업 진행하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들도 같이 실러버스를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라이팅이 우리는 크리에이티브 라이팅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임용에서 정말 요구하는 패러프레이징하고 메인 아이디어 도출하고 그다음에 요약하는 것 중심으로 된 그런 수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래서 라이팅이기 때문에 리딩일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읽어야 돼요. 내가 그 멘탈 작용을 계속해서 논리들을 이제 그 이끌어가는 작업이 필요하고 라이팅일 때는 어떻게 돼요? 손목이 부서져라 이제 쓰는 작업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게 꼭 같이 수반돼야 된다는 거 생각을 해주시고요. 문학은 1, 2월에는 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3, 4월에는 소설과 희곡, 나레이티브 리딩을 이제 하겠습니다. 그러면 1, 4월 해서 전체적인 문학의 장르, 우리 임용에서 다루는 그 장르는 다 대비가 되겠다. 자, 그런데 1, 2월도 우리가 복습을 해야 되죠? 시를 읽고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복습 플랜이 우리 이제 스터디 이제 플랜에 있고요. 이제 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은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문학하고 인력을 시간을 어떻게 배분을 하느냐? 그래서 9시 30분부터 한 2교시 정도 쪼개가지고 50분씩 해서 총 한 100분 정도 일반 영어를 하게 되고 그 후반에 그 문학을 할 때 잠깐 쉬면 90분이 돼요. 그래서 평등하게 하기 위해서 100분 100분 나누려고 문학은 안 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 2월에는 조금 더 인력에 많이 더 치중을 했어요. 2대 뭐 1.5 이렇게 했는데 쓰는 작업이 훨씬 더 요거는 많아야 되거든요. 3, 4월은 여러분들이 개념 저랑 개념 잡고 같이 한번 보고 그리고 여러분이 쓰셔야 되는 그런 작업이 많기 때문에 조금 이제 배분을 거의 비등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나레이티브도 할 게 좀 많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좀 배분해서 시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이어서 문학을 한다고 하지만 제가 숨이 넘어가면 하는 수 없어요. 그럴 때는 이제 잠깐 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부 방법을 꼭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이거는 꼭 예습과 복습이 필요합니다. 예습은 아주 인텐시브한 그 예습은 아니고 교재 자체가 원서로 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충분히 읽으실 수 있어요. 그 대신 거기서 키워드들을 체크를 하시면서 읽어보시면 되고 특히 라이팅 같은 경우에는 지문을 읽고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고 오셔야 수업에서 제가 이제 키워드 매칭들을 찾아갈 때 수월하게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보면 조금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리고 꼭 복습이 있으셔야 돼요. 전체적으로 그날 수업에서 한 것들을 또 내 걸로 만드는 게 라이팅은 특히나 필요합니다. 라이팅 스킬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디벨롭을 할 거기 때문에 accumulate 해갈 거기 때문에 그걸 다시 쌓는 작업이 내 거로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고 여러분들 공부하시기 쉽게 저는 어떻게 드리냐면 그걸 좀 정리해서 드리는 걸 합니다. 그래서 먹는 건 여러분들이 그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또 이제 스터디를 이제 꾸린 것이기도 합니다. 자, 질문하고 상담은 저희 이제 그 카페가 꾸려져 있거든요. 제대로 보이는군요. 여기에 보면 제 수업에는 뭐 여러분 다 아시나요? 거의 다 프리패스셔가지고 그죠? 스터디 있고 뭐 과제 있고 이렇게 돼 있죠. 과제는 항상 매주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습과 복습에 대한 과제를 드리니까 그거 이렇게 따박따박 따라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쳐질래야 좀 쳐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 꼭 붙잡고 동아줄이다 생각하고 금동아줄이다 생각을 하고 이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터디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방이 다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인증하는 방식으로 스터디 이제 후반에 설명드릴 텐데 그렇게 이제 카페를 활용을 해서 질문도 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현장에 여러분들이 나와 계시니까 질문하기는 굉장히 쉬워요. 수업 끝나고 제가 너무 지쳐 있어서 제가 늙어가고 있기 때문에 너무 지쳐 있어가지고 질문하기 좀 미안해 하시기도 하는데 미안해 하지 마시고 제가 정 힘들면 뭐 언제 오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냥 계속 그냥 질문하시고 해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수업 있는 날은 뭐 오후까지 괜찮고요. 괜찮습니다. 자, 되고요. 실러버스 요 진도로 가지만 조금 상해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1, 2월 수업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보충 설명 채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서 QR코드로 이번에는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스캐너 하셔가지고 핸드폰으로 하시면 바로 이제 연결이 되니까 1, 2월 이제 보충 설명들은 많이 올라가 있는데 3, 4월은 모르겠어요. 뭐를 올릴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그래서 틈틈이 보시면서 구독 하셔가지고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카페도 이걸로 이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기본 수업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은 긴장하지 마세요. 교재도 오늘 샀는데 막 예습하고 싶으셨죠? 괜찮아요. 오늘은 예습 안 하셔도 되고 이후로부터만 예습 잘 하시면 돼요. 오늘 그냥 편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의도, purpose를 확실하게 좀 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수기 발표하신 분 중에도 그런 분이 있었어요. 배제공부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런 거 할 필요 없어. 왜 이런 것까지 해야 돼? 제가 이제 첨삭할 때 많이 들었던 피드백이거든요. 왜 이런 것까지 써야 돼요? 이렇게만 쓰면 되지.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아무리 가르쳐줘도 이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의 그 숙고와 반성의 기간을 거쳐서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아시고 이제 하시고 이렇게 합격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이렇게 오신 만큼 저의 뭐 공부 그 전략이나 이런 거를 반영하러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의도를 파악을 오늘 하시고 제대로 이제 앞으로 활용할 수 있게 내가 어떻게 활용해야 되겠다. 그걸 딱 세팅하시면 됩니다. 편안하게 들으셔도 됩니다. 자, 그럼 스터디 가이드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1, 2월을 그냥 치워버리고 3, 4월을 가느냐?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네. 자, 그래서 몇 가지를 지금 했는데 일단 1, 2월 교재가 Reading for Understanding이에요. 저는 그 1년의 과정 속에서 1, 2월 그 Reading for Understanding을 가장 최고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제가 나는 좀 영어 하니까 3월부터 시작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의 전략은 1, 2월에 나와요. 리딩이 기본이 돼야 되고 그거는 제가 본 강의 들어가면 또 이제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릴 사항이에요. 그래서 1, 2월에 했던 개념을 다시 한번 이제 엑서사이즈 위주로 이제 복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안 풀려요? 그러면 그 엑서사이즈가 있는 챕터의 개념을 다시 한번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개념을 잡기 위한 지문은 다 빠졌고요. 엑서사이즈 온리로 제가 이제 부교재를 급하게 이제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공부를 해보면 일반 영어는 이미 더러워진 지문, 강의 내용에 있는 지문 다시 보는 거 무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새로 깨끗하게 보시라고 새로 이제 급하게 제작을 했거든요. 근데 요거를 이제 뭐 판매하거나 이러면 좀 이렇게 복잡해지고 여러분들 부담도 되니까 직강생들은 이제 데스크 가셔가지고 한 명씩 찾아가시면 돼요. 1, 2월 강의 들으신 분만. 이거는 이제 1, 2월 강의용 복습 교재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강생 여러분들은 택배비는 좀 들어요. 근데 이제 신청을 하시면 1, 2월 강의에서 신청을 하시면 이제 수령을 이제 집으로 하실 수 있게
그렇게 했으니까 요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깨끗한 지문에다가 새로운 마음으로 내가 수업 때 들은 것처럼 이렇게 키워드가 보이는지 내가 이제 매칭해 가면서 그렇게 하시기 바래요. 뭐 2부씩 드리고 싶은데 한 번만 복습하실 거죠? 또 하겠다 그러면 오세요. 제가 드릴게요. 자, 그래서 그거를 제가 기간하고 개수까지 다 셌어요. 그래서 배분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하시기 쉽게. 그래서 이렇게 플랜을 30 days로 잡았으니까 그렇지 않고 난 스프레드에서 2개월로 할래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공부 방법에 있어서 제안 드리는 거 뭐냐면 처음에 내가 8주로 봤어? 그 다음에 4주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볼 때 2주 안에 보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빨리 학습할 수 있거든요. 이미 봤던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회차를 거듭할 때마다 기간을 좁히는 게 맞다. 좀 더 인텐시브 하는 게 맞다. 그만큼 내 이제 그 이해도가 높아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반으로 이제 잡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스터디 신청서 보시고 시간대를 체크를 하셔서 뭐 인증만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시간대가 있어요. 저희 수업 전에 하거나 아니 수업 후에 하거나 점심 안 먹고 하는 경우는 좀 힘들겠죠. 그죠? 특강까지 있을 때는 그런 식으로 잡아가지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 그리고 1, 2월 교재에는 챕터 7까지 있어요. 근데 Organization Patterns가 챕터 5랑 6인데 그거 묶어서 5로 한 거거든요. 이 부분 혼동하시지 마시고 전체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획해서 하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Reading Practice 요거는 1, 2월 교재 뒤에 보면 1, 2월 교재는 이제 리딩 과제 중에서 임용으로 본다면 Main Idea를 찾는 General Understanding에 대한 그 과제 해결 방법을 기초에서 최고급 그러니까 시험 기출 시험까지 다 다룬 것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개념이고 뒤에 가면은 키워드 찾기, 뭐 타이틀 찾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 지난 모고에서 했던 20개 이제 문제까지 들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어려우시면 나중에 푸시면 돼요. 지금 너무 스트럭을 하지 마시고. 근데 그거를 여러분이 처음부터 시작을 하셨잖아요. 1, 2월 개념 강의 끝나기 전에. 그래서 1, 2월 개념을 잡고서 다시 풀면 정말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필요한 경우에는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안을 드리는데 첫 번째는 위에 겁니다. 이거를 하고 그래도 내가 여력이 된다라고 하면 리딩 프랙티스도 요거는 4주, 7주 둘 다 권장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어려웠기 때문에 내가 다시 한번 8주 동안 했던 것처럼 7주 동안이었죠 그때 그렇게 49개를 하루에 하나씩 보겠어 라고 하셔도 돼요. 아니면 내가 조금 더 빨리 볼래 라고 하면 하루에 2개 정도 해서 4주 안에 끝내셔도 됩니다. 아니면 요거를 4주에 끝내고 리딩 프랙티스를 4주에 끝내고 그런 식으로 잡으셔도 돼요. 8주 동안에.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그러면 스터디 신청서에다가 만약 후반 4주 하실 분은 신청을 요번에 안 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아니면 이제 후반 4주에 하겠다 그렇게 표시를 해주세요. 그럼 제가 그런 분들 다시 이제 묶을게요. 신청서를 쓰시면 제가 이렇게 뭐 단톡방을 만들던가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게 reading practice고요. 자, 요때는 다시 하실 때는 꼼꼼하게 보셔야 합니다. 아시죠? 내가 체크해 가면서. 자, 그 다음에 writing practice는 지금 현재 3, 4월 교재 진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인증 정도 하시면 돼요. 내가 예습한 거 아니면 복습만 포커스를 하셔도 돼요. 예습은 나름대로 해오고 복습이 정말 철저하게 중요합니다. 시험을 보셔도 되고요. 내가 다 이거를 외웠는지를 내 걸로 만들었는지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그래서 워드 체인지나 센텐스 체인지나 패러프레이즈 이런 것들을 갖다 복습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건 이제 강의를 들으시면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이걸 이제 정리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문학은 딴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요것만 일단 하세요. 너무 부담스럽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이거 외에도 더 여러 개 있다. 내가 좀 더 해볼 수 있다. 그러면 그때 찾아오세요. 제가 그러면 뭘 하라고 가이드를 드릴게요. 일단 1열의 시를 봤습니다. 그래서 본 시를 다시 리뷰를 하는데 제가 56개를 선별을 했거든요. 수업 때 같이 다룬 것도 있고 다루진 않았지만 뭐 해석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거를 56개를 뽑았어요. 뒤에 이제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36일간은 앞에 있는 시 그리고 뒤에 또 모고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까지 보는 걸로. 그래서 모고 문제는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거기에 뭐 해석하고 해설이 지금 다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영어보다 조금 더 쉽게 내가
공부한다 생각을 하고 맞춘다라기보다 공부한다라고 생각하고 그것까지 보면 작품을 이제 총 56개를 보는 거예요. 56개 맞습니까? 56편의 시랑 모의고사 20개 그러면 76개인데 뭐 셈이 안 맞는 것 같아. 다시 한번 볼게요. 제가 더하기는 좀 틀리거든요. 우리 조교 선생님이 더하기를 좀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잘못하는 거라. 뭐 여하간 하여튼 맞게 했을 거예요. 하여튼 보세요. 이따 쉬는 시간에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repetition하고 컨트라스트 찾았던 거 있죠? 맵을 그려가면서 키워드 뽑아가는 그거 그 어널리시스 시트가 지금은 이제 더러워졌지만 따로 연습지에다가 이렇게 써서 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하시면 시도 잊어버리지 않고 4월까지 쭉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 6월 가면 다시 또 기출해서 시를 볼 거잖아요. 그래서 상반기 내내 시를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7월부터 또 모의고사에서 시를 볼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보시면 시의 양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것만으로 이제 시는 공부를 하자. 그것만이라도 확실하게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나레이티브 리딩이 있는데요. 익스텐시브 리딩을 위해서 소설을 읽고자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요거 읽고 더 여력이 되시면 읽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제 이제 교재에 수록된 그 원문이라도 먼저 읽으시라고 요거를 한 거고, 그리고 요거를 읽고, 그러니까 제가 매번 그 과제를 드려요. 소설 몇 가지 읽어오라고. 여기서 커멘트를 통해서 전체적인 주제나 이런 거 같이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나서 읽으시도록 가이드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그거는 읽자. 근데 혼자 읽으면 단어 다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량을 좀 나눠서 단어 찾아오고 이제 만나가지고 아니면 전화로 하시거나 해가지고 자기가 맡은 파트 해석하면서 이렇게 쭉 가는 식으로, 그리고 이제 모르는 거 물어보고 그리고 해결이 안 되면 또 저한테 질문하거나 게시판에 질문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요것도 쭉 읽으실 수 있도록 이거는 7주로 했네요. 자, 그 다음에 자, 시간은 이렇게 찾으시면 되고, 인증 방법은 읽어보시고 이미 이제 카페 게시판에 작년부터 그런 이 방식으로 계속 인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플래너 왔나요? 플래너 받으셨어요? 지금 왔나 보다. 지금 플래너를 그럼 좀 나눠 주시겠어요? 이제 3년간 강조하고 있는데 검사 맞는 분은 소수예요. 나름 또 예쁜 플래너 사용을 하시는데, 일단 의도와 목적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무조건 하면 무조건 득이에요. 그죠? 근데 내가 하는 게 잘 안 돼요. 여러분 가장 힘든 게 지금 뭐세요? 꾸준히 공부하는 거잖아요. 저는 가장 힘든 게 살 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체중계 올라가는 게 너무 무서워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은 나의 공부 시간을 보는 게 되게 무서울 거예요. 근데 그걸 마주하지 않으면 내 상태를 점검하기가 사실은 되게 어렵습니다. 그게 가장 베이직한 저의 건강의 어떤 인덱스가 이제 체중이 될 거예요. 늘고 있냐, 아니면 확 빠지고 있냐, 뭐 막 빠진 적은 없어요. 계속 이제 늘었죠. 근데 여러분의 공부가 어떻게 되어지고 있는지 그 인덱스는 가장 기본적인 거는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내가 언제 잠을 자고 언제 공부를 하는지 그걸 보면 규칙성과 꾸준함이 사실은 묻어나거든요. 그래서 그걸 체크를 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플래너를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플래너를 보시면 제가 목적을 설명을 드릴게요. 일령 선생님이 무슨 플래너까지 이렇게 관리를 하고 계세요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 총 8주로 묶었고요. 매주 안 드리고 첫 주에 들으니까 아예 잊어버리시더라고요. 그래도 어쨌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는 위클리 플랜에서 과목을 쓰고 세부 내가 무엇을 하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들으실 수 있게 그런 챕터나 이런 단위로 체크를 하시면 돼요. 뭐 단어를 쓰셔도 좋고 일반 영어만 쓰셔도 되고 뭐 교육학 포함 모든 과목을 하셔도 되고 이렇게 분류를 하시고, 이 칸이 모자르면 뭐 더 쓰실 수도 있겠죠. 아니면 여기서 그냥 컨셉만 가져가시고 편하신 플래너를 사용하셔도 돼요. 그래서 의도와 목적을 전달하기 위해서 저는 요거를 드리는 바입니다. 자, 그리고
weekly study plan 보시면 24시간이 이렇게 짜여져 있어요. 그래서 많은 내용 담지 않고 위에 내용이 있으니까 여기는 예를 들어서 뭐 이만큼을 이만큼을 일령, 이만큼은 뭐 점심, 이만큼은 영어학, 이런 식으로 과목 단위나 아니면 복화 뭐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색을 다르게 나중에 색칠을 해보면 내가 어느 과목에 어느 만큼의 시간을 투여하고 있는지가 확 한눈에 보여요. 그래서 내가 뭐 일령이 안 늘어? 근데 내가 체크를 해보니까 시간 투자가 적었습니다. 그러면 시간을 더 늘리시면 돼요. 그렇지 않고 나는 왜 하는데도 안 늘지라고 한다면 이거는 되게 ambiguous한 analysis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확히 볼 줄 알아야 돼요. 왜 실력이 안 늘고 있는지. 안 그러면 그냥 blame 하게 돼요. 난 능력이 안 되나 봐. 근데 딱 이제 시간을 까놓고 보니까 난 거기에 투자하지 않았는 거예요. 집중하지 않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그 내용하기 잘 안 돼요. 영어학원 보니까 내가 뭐 여기 조금, 여기 조금, 여기 조금 하고 있어. 내가 이렇게 집중해서 안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할 수 있어요. 세부적으로는 그렇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total hours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지표가 돼요. 내가 공부 시간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가져가고 있는지, 특히 확보가 안 되는 날은 언제인지, 그리고 내가 여기다가 뭔가 다른 공부를 하나 꽂아야 돼. word change나 sentence change 정리하래. 안 하던 건데 해야 돼. 이게 좀 얼마 정도 될까? 1시간 정도 들어? 내가 그럼 이걸 하려면 어디서 시간을 빼지? 이런 것들을 플랜을 잡아볼 수가 있는 거죠. 짜투리 시간, 뭐 그냥 웨이스팅 되고 있는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냥 이렇게 내 이력을 그냥 써보는 것, 거기서 시작을 하셔서 이걸로 여러분들의 공부에 어떤 스테디하게 공부를 매니지해가는 이제 그러한 지표로 도구로 삼으시기를 강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용 방법은 제가 또 써놨을 거예요. 아까 그걸로 들어가면 스터디 가이드로 여기 보면 스터디 플래너 사용법이 지금 저기에 있어요. 카페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풀 버전으로 일주일 동안 쓸 수 있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그게 또 이제 마음에 드시면 그걸 사용하셔도 되고, 자, 가이드를 드린다면 일단 내 공부 시간을 기록을 해요. 강의 시간을 포함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강의 시간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어텐티브하게 들으실 거잖아요. 그것도 내가 확실하게 공부하는 시간으로 가져가시기 바라고, 그리고 나서 개선점을 찾아보셔야 돼요. 그 다음 주에는 어떻게 할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플랜은 내가 되게 겁나요. 그럼 기록만 해보세요. 내가 뭘 했는지만 하루에 그냥 한번 기록만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개선점이 나왔어요. 기록했는데 개선점이 나왔으면 그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그걸 적용해서 플랜을 이제 시작을 해보는 거죠. 너무 욕심내지 말고 조금씩. 자, 그러면 요렇게 패턴을 해 나갈 때 공부 시간을 내가 조금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건 똑같이 24시간이잖아요. 근데 왜 누구는 13시간에서 14시간을 공부하냐고요. 나는 6시간에서 8시간인데. 그래서 그 수수께끼를 찾아봐야 돼요. 내 안에서. 그래서 이론적으로 가능한 그 시간을 제가 뽑아봤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합격 수기에서 발표하신 분이 최고로 많이 하신 분이 12시간에서 14시간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이론적으로 가능한 수치죠. 15시간은 너무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가 얼만큼 자는지, 나머지 시간은 뭐인지, 그다음에 공부하는 시간은 뭔지. 그래서 상반기에 해보면 대개 6시간에서 8시간까지는 공부 시간이 나오세요. 그럼 저는 10시간까지 목표를 잡고 좀 늘려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하반기 가면 여러분 10시간 훌쩍 넘어요.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마음이 그만큼 안 급한 거죠. 하반기 같은 마음으로 하신다면 상반기도 10시간 이상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기 발표하신 분 중에 집중적으로 나는 뭐 4시간, 6시간을 하더라도 나는 뭐 그렇게 집중적으로 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맞아요. 근데 일반적인 걸로 봤을 때는 살이 많이 찐 사람이 덜 건강하겠죠. 살이 많이 쪘어도 건강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거예요. 일반적으로는 공부량이 어느 정도 확보돼야 한다는 거죠. 근데 조금 이제 개별적으로 다른 특성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또 이제 자기가 나름 이제 판단을 하시기 바라겠어요. 그렇게 참조를 하시면 되겠고요. 샘플도 올라 있습니다. 어떻게 이제 작성하는지 카페에 글이 있으니까 그것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반적인 스터디 그룹 신청서
요거에다가 여러분들이 이름하고 암호로 아이디 적어 주시고요. 이건 직강생들만이에요. 인강은 따로 카페에서 모집을 해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연락처를 카톡을 하시면 연락처를 핸드폰 번호를 주시면 제가 그 그룹이 맞는 시간대에 해서 단톡방을 만들어 가지고 개설을 할게요. 그렇게 해서 연락을 하실 수 있도록 게시를 해드리고요. 만약 카톡을 안 쓰신다 그러면 그것도 이제 옆에 써주세요. 연락처 옆에다가 해주시면 되겠고, 시간대는 이게 한 스터디에서 내가 4개 시간대가 다 돼. 그럼 1, 2, 3, 4 다 쓰세요. 그래서 가능한 시간대가 혹시 안 맞으면 다른 시간대도 매칭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택해 주세요. 일단 이제 스터디가 많다 보니까 4시간 나의 하루에서도 이게 충돌이 나면 안 되니까 이렇게 이제 써봤거든요.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건 작성해서 일단 수업 끝날 때까지 조교 선생님께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그러면 오전 강의에 대해서는 됐고, 그 다음에 특강. 특강은 이제 다음 주 시작인데 오늘 사전과제가 나가기 때문에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Reading for Insight인데 이게 전체 우리 커리큘럼에서의 의의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2월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인텐시브 리딩을 했어요. 전략에 포커스한 그런 리딩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주제의 질문도 있었지만 일단은 리딩 전략에 포커스를 했어요. 그리고 3, 4월의 기본 강의에서는 읽어서 리딩도 들어갑니다. 읽어서 쓰는 전략으로 갈 거예요. 그 대신 오후에는 특강을 통해서 좀 롱걸한 전체 아티클, 전체 풀 텍스트를 읽어보는 주제별로도 나누고 그다음에 그 기출에서 기출이 나왔던 소스들이 있습니다. 신문, 잡지, 책 이런 것들 원서 그 중에서 선별을 해서 기출 질문도 있고 아닌 질문도 있어요. 그것을 12주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티클이 앞쪽에는 보면 이제 기출이고 기출 아닌 거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다양한 매체에서 좀 선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티클도 있고 책도 있고 에세이도 있고 마지막 further reading은 여러분들이 이제 따로 또 공부하실 수 있는 거로 추가로 더 했고 수업은 3까지 갈 예정입니다. 근데 이거는 내가 먼저 읽어와야 돼요. 그래서 교재 자체는 텍스트가 있고요. 여러분들 그 사전과제 나간 거 있죠? 사전과제는 이제 첫 시간은 뭘 할 거냐면 요거 2개를 할 거예요. 이거는 기출에 나왔던 이제 아티클입니다. 조금 이지하게 시작을 합니다. 뒤로 갈수록 어려워요. 북하고 에세이 가면 상당히 많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초반에 조금 쉽게 가려고 이제 그렇게 이제 배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어 오시면 돼요. 단어도 있습니다. 그 외에 또 모르는 건 찾아오셔서 읽으시고 사전과제. 보시면 안에 가면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이거는 기출 원문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없죠. 그래서 앞부분에는 기출 원문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비슷한 소스에서 다른 것 하고 이제 주제와 다양한 주제 그리고 다양한 매체 요거를 섞어가지고 인텐시브하게 보면서도 익스텐시브한 리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읽어오시면 수업 때는 이렇게 갈까요? 한 패러그래프 하고 키워드 뽑고 그걸로 메인 아이디어 잡고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써오셔도 돼요. 내가 조금 더 예습을 많이 하고 싶다 그러면 내 나름대로 써오세요. 그리고 수업 때 저랑 맞춰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인텐시브하고 인텐시브하게 리딩을 해서 3, 4월에 기본 강의가 라이팅에 포커스 맞췄지만 요거 가지고 이제 리딩을 이제 공급을 하는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의도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전반적인 설명이 다 된 것 같아요. 됐습니다. 자, 오리엔테이션이 사상 초유를 빨리 끝났는데요. 나 뭐 얘기 안 한 거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얘기했고 사전 과제까지. 자, 그래서 다음 주 수업을 할 때는 특강 때 그냥 이것만 가지고 오시면 돼요. 그래서 와서 교재를 사시면 돼요. 교재는 다음 주 초에 나올 것 같아요. 맡긴 지는 좀 한참 됐는데 많이 몰려가지고 늦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워크북도 같이 나와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드렸던 자료들 이 워크북 형태로 되고 그리고
다음에 1강하고 2주차부터는 이제 시험이 있죠. 근데 이제 단어 시험 기본이고, 그 지금 리스트, 단어 리스트 있죠. 그 리스트가 다 이제 시험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술형하고 이런 시험이 있는데, 그걸 제가 지금 워크북에 넣은 상태예요. 그래서 워크북에 들어있는 것을 같이 서술형으로 볼지 시간이 조금 짧아서 그거는 조금 더 판단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가야 되겠네요. 그죠? 끊을 시간이 안 되네. 네, 일반 영어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서론이 조금 있으니까 여러분 가벼운 마음으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 영어 최고의 선택이라는데, 저는 얘기 안 했는데 출판사에서 이렇게 했어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최고의 선택이 되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드렸어요. 저는 지론이 뭐냐면 메타스키마를 이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3D는 3D인데 좀 방법을 알고 3D를 해야 된다는 거죠. 땅을 파긴 파요. 근데 어디를 팔지 정확히 알고 파야 샘이 솟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이제 구조화된 방법론을 저는 이제 많이 강조를 드리고요. 그리고 지문을 읽으면서 동시에 글쓰기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얘기는 이제 또 다시 드리도록 할게요. 자, 교재를 보시면요. 자, 여러분도 이제 교재 같이 보시면 돼요. From reading to writing이라고 했죠. 이거는 우리 임용에서의 과제를 그대로 얘기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지문 읽어. 그리고서 써야 돼요. 그죠? 그 토플의 무슨 독립형 라이팅 이런 것처럼 주제 주고 써 이런 거 아니잖아요. 내 안에서 뭐를 꺼내는 게 아닌 게 얼마나 안심이에요. 그죠? 뭔가 내가 그래서 소스가 있어. 얘를 갖다가 이렇게 쓰면 돼. 얘를 갖다가 좀 바꿔 쓰면 돼. 얼마나 안심이에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라이팅이 없는 게 국내 어떤 그 영어 시험도 서술형으로 쓰게 하는 건 없습니다. 그냥 선택이거나 토플이고 IELTS고 뭐 그래 크리에이티브 라이팅이거나 오피니언 라이팅이거나 이래요. 근데 우리 시험은 아니에요. 서술형이에요. 근데 너무 안심인 것은 지문에서 읽어서 써야 하기 때문에 좀 방법만 여러분들이 대비를 하시면 이건 그냥 정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뭘 읽어서 쓰느냐. 그게 맹점이라는 거죠. 쓰는 건 잘 돼도 뭘 읽을 것인가가 안 되면 굉장히 힘들어진다라는 게 제가 이제 뭐 작년에도 이렇게 해보니까 마지막에 피치를 못 올리는 그 부분 갭이 10% 20%는 리딩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강조드리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게 작문을 잘하려면 우리는 독해를 잘해야 돼요. 쓰기는 그냥 제 수업에서 이렇게 따라가시면 그냥 돼요. 이 정도만 그냥 하시면 돼요. 100% 아니 80%만 하셔도 답은 다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모든 작문 문제에 독해 지문이 같이 있다는 그 특성을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는 게 필요하고, 그래서 이 3, 4월 교재도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읽어서 쓰는 방식으로 작문이 이제 구성되어 있고, 그 대신 기본적으로 내가 센텐스 구성은 할 수 있어야 돼요. 만약 내가 단문의 센텐스 구성이 안 된다 그러면 IELTS나 뭐 토플 라이팅 기초 같은 거 있죠? 그런 걸 조금 보완하실 필요가 있고, 두 개의 문장의 로직을 연결하는 게 안 된다 라고 하면 그거는 제가 그래서 1, 2월에 특강을 해드렸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로직 연결하는 건 이제 기초를 쌓고 그 다음 단계가 요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 것도 필요하면 보충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기 상태를 잘 점검을 해 보시고요. 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철저하게 있는 거를 바꿔 써야 해요. 그래서 바꿔 쓰는 거에 포커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센텐스 체인지를 하는 그런 전략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바꿨을 때 뭘 또 바꿨어요? 단어를 바꿔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전략에 또 포커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타겟은 내가 어떻게 센텐스를 바꿔 쓰고 어떻게 단어를 바꿔 쓸 거냐, 나한테 쌓는 지식은 3, 4월에 그게 굉장히 타겟이 될 거다라는 거를 인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내가 단어 공부를 하는데 동요 공부도 같이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문학에도 일정한 터미널러지가 있죠. 그래서 일반 영어도 우리가 메타스키마를 쓰려면 우리가 이 개념을 같이 공유하기 위한 그러한 터미널러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1, 2월을 만약 안 들으신 분이라면 뒤에 이제 터미널러지를 정리해 놨기 때문에 그걸로 제가 이제 계속 설명을 드리니까 그것도 이제 참조를 하시고요. 그리고 기본 교재에는 그 임용 문제, 기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내가 다 하고 자꾸 보세요. 내가 최종 가는 타겟이 뭔지 봤는데 근데 모르겠어. 그럼 나 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는 조금 더 어렵겠죠. 기출은 되게 많이 봤지만 그래서 이제 모의고사 문제까지 다 실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출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지 않으면 모의고사를 제대로 풀 수 있는 만한 준비가 지금 안 돼요. 1, 4월 기본기만 가지고는.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시험 문제를 풀 정도로 여러분들이 실력이 되려면 지금 기본기를 시험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실력으로 바꾸려면 5, 6월 기출을 이제 통과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1, 4월 교재 뒤에 있는 제가 모고 드린 거 만약 못 풀더라도 여러분들 그렇게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최종 풀으셔야 되는 것을 거기다 넣어 드렸거든요. 이제 재수 이상이신 분들, 기본기와 그걸 같이 하실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활용하시라고 넣어 드렸기 때문에 만약 그게 버거우시면 기출 이후에 활용을 하시면 돼요. 7, 8월에 활용을 하셔도 되고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지금 1, 4월 교재에서는 이제 기본 개념, 기출, 응용 문제까지 다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 그거에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지금 말씀드린 가이드대로 그렇게 활용을 하시고요. 스터디도 내가 이거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 상태 보시면서 골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내용은 좀 미리 읽으신 게 필요하다. 자, 그리고 첨삭은 한 3회 정도 후반에 할 거예요. 어쨌든 내가 뭐 어떻게 써야 되는지 좀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하도록 할게요. 자, 후반에 가서 이제 첨삭을 해보면 저도 되게 재밌어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표현들이 또 여러분들한테 나오거든요. 근데 뭐 첫 달에 좀 하면 많이 부담감을 느끼시더라고요. 하다 보면 여러분들 잘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후반기에 우리가 첨삭을 통해서는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전체 이제 1년간의 로드맵인데 지금 우리 1, 4월에 와 있고요. 1, 4월에 와 있고요. 자, 요거를 하고 이제 톡스 중에서 자, 우리는 키워드 학습을 1, 2월에 했다고 보시면 돼요. 키워드를 어떻게 뽑을 것이냐라는 것을 1, 2월에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3, 4월에 시너님들을 이제 가져갈 겁니다. 그런데 키워드를 뽑아야 키워드의 시너님을 쓰죠. 그죠? 결국은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은 연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타스크랑 어떻게 문장을 구성할 거야? 시험 문제 답을 쓰기 위해서 그거는 이제 기출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라고 전체 로드맵에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특강은 지금 원래는 계획했던 게 이제 2단계로 계획을 했었어요. 기출 원문하고 기출 원문이 아닌 거, 요거를 합쳐가지고 12주 과정으로 지금 개설을 한 상태입니다. 왜 또 틀려요? 이러실까봐 잠깐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 그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목차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는 책을 선택을 할 때는 목차를 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전체의 로드맵을 보는 게 필요해요. 전체에 어떻게 흘러가는구나 라는 것을 그래서 항상 수업 시작하면 봅니다. 자, 먼저 리딩에서 라이팅을 어떻게 옮아가야 되는지 그 중요점을 강조를 하게 되고, 지금 전체적으로 어때요? 챕터 2에 paraphrasing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paraphrasing을 위한 연습, 이것에 굉장히 많이 할애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갖다가 쓰면 돼요. 그죠? 근데 쓸 때 좀 어려운 게 또 뭐가 있냐면, 메인 아이디어가 안 드러나 있는 경우에는 내가 키워드를 가져다가 메인 아이디어를 써야 돼요. 그죠? 이 연습은 좀 필요해요. 이건 근데 크리에이티브 라이팅은 아닌데 크리에이티브 라이팅처럼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가 메인 아이디어를 못 잡으면, 메인 아이디어에 들어갈 키워드를 못 잡으면. 그래서 요 연습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특강에서 우리가 요거를 또 계속 하고요. 원문들을 보면서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메인 아이디어가 지금 챕터 2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써야 될 거는 거의 다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서머라이징 하는 것도 전략을 배우고, 그 다음에 프랙티스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summarizing in one paragraph는 제가 모의고사 문제에서 냈던 것 중에서 14개를 뽑아서 이제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최종 전략하고 여기서 있는 거 연습하고 마지막에 이제 요거 이제 5점짜리였던 걸 가지고 하게 되는데, 요거는 해설하고 해석, 이게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수업에서 커버하지 않고 요건 과제로 수업이 끝나고 또 스터디를 꾸려서 인증하는 방식으로 해서 그 서머라이징 연습을 계속 하실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그러고 나서 5, 6월을 가면 5, 6월에 기출문제를 풀고
기출 10개년에 이제 한 해 더 추가되니까 11개년 되겠네요. 거기 지문들을 제가 또 주제별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기출교재 뒤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또 서머리 하는 거를 5, 6월에 합니다. 그래서 5월에는 한 달 동안 기출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이제 6월 달에 그 서머리를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 서머리 하는 방법을 배운 다음에 패러프레이징과 서머리 하는 방법을 배운 다음에 6월까지 내내 서머리를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후반에 이제 기출지문 가지고 하고 7월부터는 또 어떻게 돼요? 모의고사 때 또 서머리 문제가 나오겠죠. 이제 4점짜리가 돼야 되니까 조금 더 간략해질 수는 있지만 어쨌든 이 기본기 아래서 이제 확장돼서 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머릿속에 그려지시죠? 1년 동안 할 것이. 자, 그리고 이제 수업 시간마다 우리가 센텐스 체인지를 어떻게 하는지, 워드 체인지를 어떻게 하는지를 계속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작년 수업하면서 그 꺼냈던 것, 이 교재에서 우리가 뽑을 수 있는 것들을 뒤에 정리를 해놨어요. 근데 그것만 보고 해서는 여러분들이 학습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매번 지문을 통해서 뽑아보고 그걸 또 뒤에 정리한 걸 보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항상 앞에서 한번 공부하고 뒤에서는 이제 그 요약해서 쫙 응축해서 보고 하다가 안 돼요. 그럼 이게 나왔던 지문 다시 찾아가서 보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반복 학습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작년까지 그 제가 찾아서 드렸던 모든 시너님들이 뒤에 이제 딕셔너리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필요하다 그러면 그거 발췌해서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구성을 보시고 이제 학습에 우리가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제 기출문제는 그렇게 참고해서 보시고요. 자, 그러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서문으로 넣을 수도 있지만 우리 임용하고 연관을 해서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제가 따로 이제 시간을 빼서 이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리딩에서 라이팅으로 가야 된다라는 걸, 이거 대명제에 여러분들이 이제 수긍이 되셔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올해 무엇을 할 것이고 이 강의를 통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하셨을 때 여러분이 하시는 건 리딩과 라이팅이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어떻게 하느냐예요. 얘는 어떻게 할 거고 얘는 어떻게 할 거냐입니다. 그래서 그 how를 1, 2월에 포커스해서 한 거고요. 이제 writing how를 지금 이제 3, 4월에 포커스를 해서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는 꼭 purpose랑 같이 나와줘야 돼요. 왜 하고 그 타겟이 뭔데 목표가 뭔데가 나와야 방법론이 나와요. 자, 그거를 이제 쭉 풀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리딩에서 라이팅으로 넘어가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 독해 잘하고 싶어요. 독해 잘하는 사람들의 기준이 있어요.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토픽에 대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내가 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위해서 기출에서 많이 나오는 토픽들, 주제들을 자꾸 이제 포커스해서 보려고 하는 거죠. 메디슨, 그 다음에 디테일한 굉장히 어려운 바이올로지 이런 것까지는 이제 안 다룬단 말이죠. 경제 원리에 기초한 거 이런 것까지 안 다뤄요. 경제 영역이 나오지만 거기도 개론 수준의 이제 경제가 나온다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픽에 대한 지식이 필요해요. 그걸 우리는 이제 임용에 최적화해서 우리가 계속 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 그런 면에서도 우리가 기출을 등한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출을 되게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목적을 establish 해야 된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거랑 관련을 해보세요. 뭐예요? 내가 리딩의 목적이 뭐예요? 답 찾아내려고, 답 쓰려고 해요. 그러니까 리딩의 목적은 여러분들이 뭐에서 찾을 수 있어요? 디렉션에서 찾을 수 있어요. 또 뭐에서 찾을 수 있어요? 타스크에서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타스크 타입을 나누는 건 내 리딩의 목적을 줍니다. 이게 디테일이에요? 그럼 내가 디테일한 걸 찾아내야 돼요. 이게 블랭크 문제고 메인 아이디어를 찾아야 돼요. 그럼 내가 이 메인 아이디어에서 이 블랭크에 포커스해서 리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딩의 목적을 알려면 여러분은 철저하게 타스크 분석이 되셔야 되고 디렉션을 읽었을 때 뭘 하라는 건지 이게 수긍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필요한 단계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스페시픽한 리딩 스트래티지가 있습니까? 예요. 디테일 정보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퀵 말씀을 드리면 토픽 신테시스, 토픽
확인했습니까? 거기에 키워드 확인했습니까? 그럼 얘네들이 디테일로 어떻게 repeated 되면서 아이디어들이 구체적으로 supported가 되는지 봐야 그 부분에 디테일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읽으면서도 내가 reason을 찾아야 돼요. reason 부분이 보여야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런 우리가 1, 2열에 했던 그 스트레티지는 그래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리딩 스트레티지, 그다음에 타스크에 대한 분석, 그다음에 주제 부분에 있어서 백그라운드 나레이지 이런 게 우리가 계속적으로 1년 동안 디벨롭을 해 가야 한다. 여러분들이 한번 reflect on yourself 해보세요. 나는 지금 good reader인가? 조금 부족하지만 good reader로 가고 있다. 이렇게 다들 결론을 내리시겠죠? 자, 그러면 poor readers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준비 없이 읽는 거예요. one by one, word by word로 그냥 해석해 나가는 거예요. 그건 준비 없는 거예요. 그냥 내 눈이 가서 그냥 기계적으로 해석하는. 그렇게 해서는 purpose가 없기 때문에 문제는 풀 수 없어요. 해석은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다 읽어도 뭔 소리인지 몰라요. 그거는. 자, 그리고 목적 없이 읽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게 메인 아이디어를 뽑으려고 읽는지, 그 다음에 내가 뭐 문제를 answering을 하려고 읽는지 모르는 거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이제 독해 이렇게 시키잖아요. 그 리딩 할 때, 그때 그럼 기본적인 목적은 뭔가요? 얘네들 문제도 안 풀어. 뭐예요? 요지 파악입니다. 요지 파악이에요. 기본적인 리딩은 요지 파악이에요. 그래서 뭐 문제 푸는 것도 아니고 일반 지문을 읽었어요. 책을 읽었어요. 그런데 내가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이거는 그냥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요지가 파악이 되면 그 목적을 이제 이룬 거죠. 근데 그 요지 파악이 됐느냐를 묻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문제 유형으로 물어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머티리얼을 가지고 이 지문을 갖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몰라. 읽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한다면 전략이 부재한 poor reader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의 보충을 위해서 우리가 1, 2월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시 한번 복습해도 부족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good readers의 이런 특징을 갖기 위해서는 자, 요게 필요합니다. engage yourself with content actively 하시는 게 필요해요. 이 activity가 뭐냐라고 하면 위에서 말한 그 세 가지인 거죠. 토픽도 꺼내보고 전략도 꺼내보고 내가 이 글을 읽는 목적이 뭐야? 이것도 꺼내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한번 풀고 나면 어떻게 돼요? 막 지쳐요. 뇌에서 그 에너지를 썼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편하게 푸신 분이라면 지치지 않을 거예요. 지루하고 나도 졸려. 목적 없이 읽으니까. 그래서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거 생각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베이직 팩터가 뭐냐? 자, 그거에 나를 비춰보세요. prior knowledge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purpose for reading 있어야 된다고 했죠. 자, 그리고 또 이런 게 있네요. 이건 이제 전략 안에 들어가기도 하고 사전 지식이기도 해요. knowledge of text structure가 있어야 돼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장르 포함. 그래서 우리가 문학을 할 수밖에 없어요. 문학은 그냥 포기한다? 일단 지문을 여러분들이 읽었을 때 어떻게 돼? 얘는 시야, 얘는 소설이야, 얘는 드라마야. 어떻게 아세요? 이 텍스트 스트럭처 보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 시는 어떻게 풀어야 되지? 어떻게 읽어나가야 되지? 그럼 또 시에서 배운 게 있으시죠? 소설이라면 어떻게 읽어야지? 그걸 이제 또 배우실 건 거죠. 드라마는 어떻게 읽어야 돼? 그거를 이제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텍스트 스트럭처에 따라서 내가 쓰는 전략이 달라진다. 거기에 플러스 해서 또 우리는 이제 시험에서 디렉션까지 봐야 되는 거죠. 장르적인 특성과 디렉션, 퍼포즈를 그 두 개를 합쳐가지고 우리는 이제 리딩에 접근을 해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필요한 게 involve processing information actively 하는 게요. 계속 넣어야 돼요. 그래서 리딩할 때 말씀드렸죠. 단어 하나가 보였어요. 얘가 토픽인가? 이벤트 앤 데이트가 보였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데이트가 나왔어. 날짜가 나왔어. 연도랑 날짜가 나왔어. 그럼 어떻게 돼? 얘 타임 오더인가? 아니면 컨트라스트인가? 옛날하고 현재를 비교하려는 컨트라스트 구조가 나올까? 액티브하게 프로세싱을 해야 돼. 내가 그 가진 전략을 가지고. 그러면서 아니네. 얘는 그냥 옛날엔 이랬는데 지금은 이래 하고 지금에 포커스 했어. 라는 걸 언제 확정을 해요? 디테일이 지금에만 포커스 되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액티브리하게 인포메이션을 포커스를 해야 돼요. 프로세싱을 해야 돼요. 뭘 프로세싱을 해야 돼요? 인포메이션이에요. 단어가 아니라 단어 했을 때 얘의 역할이 인포메이션이라고 했죠. 제너럴이야, 디테일이야, 얘는 뭐 토픽이야,
얘는 supporting 하는 거야. 얘는 키워드야, 주변부야. where, when이야, who, what이야. 이런 부분. 정보로서 프로세싱을 해야 된다는 이제 그거를 기억을 하시기 바라고요. 자, 또 하나. 인퍼런싱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읽어 나가면서 그래서 요지가 뭐지? 라는 거. 그래서 무슨 얘기야? 그래서 인퍼런싱도 우리가 1월에 연습을 했죠. 이거는 이런 얘기구나. A라고 말했지만 결국 얘는 B라는 얘기구나. A-라는 얘기구나라고 내가 이해를 해야 돼요. 이제 그거를 또 어떻게 또 효율적으로 또 하는지 뒤에서 또 이제 나오긴 합니다. 자, 그리고 understanding explicit content of your reading. 그래서 내가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냥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명확한 이해는 뭐예요? 요지의 파악이다. 그리고 내가 답을 써야 될 게 뭔지 알겠다. 예요. 근데 뭔지는 알겠는데 내가 안 써져. 그거는 이제 여러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writing 이제 연습을 통해서. 근데 뭔지 명확하지 모르면 내가 아무리 writing 실력이 있어도 절대 이제 답을 쓸 수가 없더라라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리딩을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writing이 더 어려운 것 같았죠. 지금까지는. 근데 reading이 훨씬 더 어려운 겁니다. writing보다는. 그리고 실력을 improve 하기도 reading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writing보다는. 여러분들이 뭐 논문을 쓰거나 이제 화려한 뭐 랭귀지 버라이티를 요구하는 답을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고 reading에 이렇게 많이 좀 투자를 하시면 이제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질문들을 하세요. 지문을 읽을 때 몇 번에 걸쳐서 읽어야 돼요? 그러면 줄라 그랬는데 안 되네. 몇 번에 걸쳐서 읽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베이직한 여러분들이 그 연구에서 배운 리딩의 프로세스를 따르시면 돼요. 그게 지금 pre-writing, during reading strategy, 그 다음에 after reading strategy예요. 기본인데요. 우리가 문제 풀 때랑 같이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그래서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문제 풀 때는 2번에서 3번 리딩이 돼야 되는 거죠. 한 번만에 풀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한 번에 풀어요? 그죠? 자, 보겠습니다. 먼저 predicting strategy입니다. 먼저 predict 하는 게 이제 예상을 하는 게 필요하고 drawing inference based on prior knowledge.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날짜가 나왔어. 얘 타임 오더로 갈까? 타임 오더일 때 메인 아이디어도 예상이 되잖아요. 업적이 나올까? 사람 이름이 나오네. 이 사람의 커리어에 대해서 나올까? 그냥 디테일일까? 너무 디테일한 게 나오면 메인 아이디어는 뒤에 나올 수도 있네. 여러 가지를 이제 그 prior knowledge를 이제 쓰는 거죠. 그 다음에 나의 개인적인 experience. 이거는 여러분의 reading experience도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구조와 주제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기출에서 다루는 이제 구조들도 많이 나오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또 study result가 나왔잖아요. 그건 정말 많이 나온다. 그리고 우리가 모국에서도 정말 많이 다뤘고 여전히 또 두 번 나왔고 그 전년에도 나왔고 이런 익스피리언스가 쌓이면 굉장히 자동화돼서 빨리 읽을 수가 있어요. 그것까지 포함한 이제 prior knowledge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 stages가 있다고 하네요.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을 해서 한다면 current knowledge를 꺼내본다. 그렇게 꺼내본다라는 거. 그 다음에 요거 필요합니다. 텍스트 스트럭처를 보는 거야. 이거 스터디 리절트네. 그러면 방법론이 뭐 토픽이 나올 거야. 연구의 주제가 나올 거야. 그 다음에 방법론이 나올 거야. 거기서 그러면 그 뭐죠? 실험 대상자가 나오겠네. 뭐가 달라졌는데? 그래서 서제스트 하는 건 뭐야? 이런 흐름이 보인단 말이죠. 이 중에 하나 정도 빠질 수 있어. 뭐가 하나 빠지면 결국 이 얘기 하려는 거구나. 라는 게 이제 많이 읽다 보면 이제 나온다라는 거죠. 나오고 나왔어? 그러면 현재 포커스가 되겠구나. 이런 방식으로. 그래 구조에 대한 어떤 스트럭처에 대한 이상도 필요하고 말씀드렸죠. purpose. 내가 어떤 답을 써야 하는지. 디테일 과제입니까? 아니면 그냥 블랭크의 general understanding만 묻는 과제입니까? 내가 서머리하는 과제입니까? 서머리하는 과제는 또 리딩이 틀리죠. 토픽 센텐스에 쓸 것, 디테일에 쓸 것 다 표시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에 따라 이제 틀린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제 스트럭처는 이 안에 장르적인 거. 또 있겠죠. 어떤 장르인지 내가 알아야 되고, 그리고 패러그래프 개수들도 알아야 될 것이고. 자, 만약 시다 그러면 스탠자의 개수. 그래서 뭐 4개 연이야 그러면 거의 마지막에 주제가 있지? 이런 것들 가져가면서 이제 배운 그런 스트럭처에 대한 걸 다 총동원해서 분석을 합니다. 먼저 예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읽어가요. 이게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된다고 보시면 돼요. 싹 보고 이제 읽어나가면서 이제 확정이 됩니다. 자, 내가 프레딕션 한 게 inaccurate 할 수 있죠. 월드 타임 오더인 줄 알았는데 컨트라스트였어.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게 중간에 이제 가면서 이제 컨펌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컨펌하거나 modify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읽어가면서. 자, 그리고 그 텍스트의 타입 요거를 확정을 이제 요거일 것 같아 했는데 그게 맞네 라고 확정을 해요. 근데 이것은 무엇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Get the information from the text. 구조 속에서 여러분들이 정보를 가져올 수 있어요. 이게 실험에 대한 거였으면 그 디테일한 그 서브젝트에 대한 실험 대상에 대한 건 그 디테일 어느 부분에 나오는지 이 흐름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인포메이션을 가져오는지 이게 흐름을 볼 때 빨리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또 다시 읽을 겁니까? 아닌 거죠. 자, 그래서 이 텍스트 타입을 Organization Parents를 1개월에 배웠다. 어떻게 찾는지 이런 구조일 때 그럼 얘가 이제 말하고자 하는 요지가 무엇인지 이거를 배웠던 거죠. 빨리 파악하라고. 그래서 요거 복습이 필요합니다. 계속적으로. 자, 그렇게 되고 요 중간에 하나 더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인퍼런싱이 필요해요. 뭐에 대한 인퍼런싱이 있냐면 메인 아이디어. 그래서 이 얘기 하는 것 같은데 내 토픽 이렇게 잡았고 토픽 센텐스가 완전한 토픽 센텐스도 있고 불완전한 토픽 센텐스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거 완전하면 괜찮지만 불완전해. 그러면 이 얘기가 뭔데 디테일하게 어떻게 풀어지는지를 봐서 요걸 가는 동안 인퍼런싱을 하고 마지막에 after reading 할 때 확정을 하셔야 돼요. 컨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다라는 얘기구나. 그러면 내가 답은 뭘 쓰면 되겠어? 뭐를 갖다 쓰면 되겠어? 키워드가 그럼 확실해지는 거죠. 메인 아이디어가 확정되면 메인 아이디어는 키워드로 구성이 되잖아요. 그 안에 읽은 키워드로. 그래서 내가 표시한 그 키워드 중에서 얘네가 토픽을 메인 아이디어를 얘기하는구나. 그럼 얘네들이 키워드 라인이고 걔네들 중에서 내가 찾아서 써야지. 라는 게 이제 확정이 이제 컨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reflect on what you have read to draw general inferences잖아요. 이게 이제 메인 아이디어를 이제 인퍼런스 하는 것을 이제 다시 확정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confirm 나왔네요. 하고 conclusion이 있으면 그래서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인데? 라는 거. 결론적으로 그러면 답이 뭐야? 무엇을 써야 돼? 답 써야 될 것. 그리고 나서 전체적으로 이 컨텐츠는 뭐 우리가 evaluate 할 건 없지만 이 컨텐츠가 아니라 answer를 우리는 evaluate 해야죠. 내가 제대로 썼는지. 자, 그러면 이때는 내가 이게 답이 될 거야 라고 썼어요. 그러면 question을 읽고 그 답을 읽었을 때 이게 딱 합이 맞는다라고 하면 제대로 쓴 것입니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답을 쓰면서도 내가 키워드를 골랐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을 때는 키워드가 보여야 돼요. 그 question에 대한 딱 매칭되는 이제 키워드가 보이면 여러분들은 점수를 얻는 것이고 불완전하면 이제 그만큼 잃는 것이죠. 뭐가 완전하고 뭐가 불완전한지는 우리가 계속 연습을 합니다. 키워드 매칭 찾아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제 패러프레이징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핵심 키워드가 빠지면 패러프레이징이 불완전하겠죠? 그래서 키워드 찾는 연습은 이제 3, 4월에도 이제 계속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해서 리딩에서 라이팅으로 넘어가는데 하나 더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좀 스페시픽하게 패러프레이징 넘어가기 전에 또 한 번 잔소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리딩에서 이렇게 했어요. 라이팅 가는 것을 임용 텍스트에 맞춰서 한 번 더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리딩 측면을 말씀드리면 글씨가 엉망이네. 3월부터는 좀 예쁘게 쓰려고 마음을 먹었지만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는 게 세상이죠. 살던 대로 또 이제 살아야 돼요. 이제 노력은 합니다. 노력을 해요. 자, 여러분들이 읽는 리딩의 텍스트는 어떤 건지를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풀 텍스트를 읽을 때 아니면 짧은 텍스트를 읽을 때 어때요? 짧은 텍스트를 읽을 때 조금 잘 돼. 그리고 긴 텍스트를 읽으니까 조금 힘들어. 이래갖고 어떻게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일단 타겟은 우리가 확정을 하고 한번 보고 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짧은 텍스트를 할 때 내가 되게 잘 발견해. 그렇지만 이걸로 온전하진 않아. 라는 거를 이제
그런 겸허한 마음을 좀 가져야 되고요. 짧은 텍스트로 전략을 보는 건 전략 드릴에 포커스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extensive reading을 하는 건 좀 더 긴 호흡으로 그 단어 하나하나 보고 거기서 여러 가지 구문, 다양한 구문을 해석해내고 그 안에서도 내가 요지를 파악할 수 있는지를 또 보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양쪽에 이제 연습이 다 필요한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여러분이 보시는 그 포커스 돼야 되는 텍스트는 또 이제 형태가 틀리다는 거죠. 요게 다 합쳐져서 5, 6월 됐을 때 기출을 통해서 이게 이렇게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너무 자만하거나 너무 실망하시면 안 돼요. 1, 2월 이거 쉽네. 이렇게 하시면 또 안 된다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함입니다. 자, 여러분들 텍스트를 보시면 그래서 제가 짧고 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볼륨이 있어요. 짧은 것도 있고 긴 것도 있고 우리가 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임용에서 나오는 건 한 250에서 400워드 정도 돼요. 소설 같은 경우는 작년에 조금 더 길게도 사실은 나왔거든요. 근데 소설은 사실 이제 풀 텍스트를 읽는 건 아니니까 나중에 이제 그런 기술들은 이제 뭐에 포커스 해야 되는지는 말씀드릴 이 정도 지문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여기에는 일정한 이제 저도 문제 낼 때 일정한 패턴의 구성들을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약간 이제 그 개작을 해가지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 플로우들이 이제 있게 됩니다. 더 길게도 아니고. 자, 그 다음에 텍스트는 볼륨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내용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계속 말씀드립니다. 이 안에 어떤 서브젝트과 토픽, them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기대를 하고 그거에 최적화된 부분에 굉장히 많이 노출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고 세 번째,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많이 전략이 필요한데 스트럭처가 있다라는 거예요. 스트럭처. 어떤 스트럭처일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최종 정리입니다. organizational patterns도 보셨고 이건 패러그래프죠. 또 장르도 있고 이거는 패러그래프 단위 아니면 패러그래프가 여러 개 있는 이제 그런 단위로 봤을 때 이제 스트럭처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센텐스가 스트럭처가 있겠죠. 그리고 word도 스트럭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다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익숙해져야 된다. 요거를 빨리 읽을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게 여러분의 최종 목표라고 보시면 되고 센텐스 스트럭처를 내가 잘 몰라요. 그래머가 약해요. 논리관계 이해가 잘 안 돼요. 보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단어 해석이 안 돼요. 20, 30% 모르는 단어가 나와요. 그럼 단어도 보충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 first. 그 다음에 따로 단어장 상반기까지는 이제 보시면서 요거는 이제 채워 나가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거기다가 또 하나 우리가 고려할 것은 뭐냐면 이 모든 게 다 뭐예요? time limited 라는 거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거는 뭘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건 3D예요. practice예요. 이거를 주구장창 많이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셋업이 됐을 때 이거를 많이 하면 자동화가 되지 이게 제대로 셋업이 안 됐어요. 엉성하게 되어 있는데 이걸 막 많이 한다고 해서 좋아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단 정확하게 하고 무지하게 많이 풀자. 그게 이제 7월부터는 이제 문제 풀면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까지는 정확하게 세팅해 놓고 7월부터는 열심히 풀자.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리딩 측면은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라이팅을 한번 볼게요. 라이팅 정리. 라이팅. 글씨가 더 그래. 자, 라이팅은요. 우리의 라이팅은 뭐냐? question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answer를 하는 거예요. 그죠? answer 부분이 여러분들이 써야 될 부분인 거예요. 자, 그러면 question type 봅시다. question type으로 볼게요. 타스크랑 거의 이제 일치하긴 한데 지금 이제 타스크 타입을 안 배웠으니까 본다면 여러분들이 그냥 question 타입으로 보면 blank filling 하는 거 있죠? 자, 그 다음에 finding reference 하는 거 있어요. reference. 뭐가 뭐를 지칭해? underlines part가 같은 말인 것을 뭐 몇 단어 찾아 써라. 뭐 이런 유형들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explaining. 아니면 이제 describe 하라는 이제 과제가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은 explain 한 underlines part의 의미를 써라. 뭐 reason을 찾아라. 왜 그래?
reasons. 아니면 결과를 찾아라. 왜 이런 결과를 가져왔니는 이제 cause가 아니면 특징을 써라. 특징을 찾아 써라. 이런 것들. 그동안 이제 나왔던 이제 그 기출로 봤을 때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summarize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쓰시는 건 뭐야? blank 할 때는 뭘 쓰시면 돼요? word 쓰시면 돼요. 그죠? 자, finding reference 하는 것도 words, word 혹은 words가 되겠죠. 한 단어이거나 아니 두 단어 쓰는 경우도 있고 찾아내는 거는 한 단어 혹은 two consecutive words나 이렇게 이제 될 수가 있어요. 자, explaining 하는 거는 뭐예요? meaning이나 reason이나 result나 characteristics나 어디에 있어요? 지문 안에 있어요. 그거를 내가 얘를 디테일을 찾아서 뭐 하면 돼요? paraphrasing 하면 돼요. 그러면 요 위에 blank나 reference에 들어가는 건 뭘까요? 얘네들이 단어긴 단어인데 뭐예요? 얘네들이 앞에다 써야 되고 keywords가 되는 거예요. keywords 내지는 key contents가 되겠죠. reference를 찾아라는 것도 키워드의 그 계속되는 라인 중에서 뒤에 거를 잡아서 앞에를 찾아라. 중간을 잡아서 뒤에서 찾아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얘네는 keywords예요. 그럼 keywords는 어떻게 찾아야 돼요? 리딩이 정확하면 얘는 찾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디테일즈에서 얘네 찾아서 paraphrasing 해요. 자, 키워드들 중에서 요지를 알고 글의 흐름을 알아야 이 부분을 가서 찾아서 paraphrasing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리딩 하면서 디테일 같은 경우는 이게 어디에 있지를 찾으면 가서 걔를 끌어다가 쓰면 되는 paraphrasing의 문제인 거예요. 그죠? 자, 그럼 summarize는 어떻게 돼요? summarize는 하나의 이제 폼을 가져가야 돼요. topic sentence 올리고 그 다음에 뒤에 details 가져. 한 지문을 읽고 얘네를 다 알아야 되는 요구를 쓸 수가 있습니다. topic sentence에 가는 게 main idea, general understanding이라고 보고 키워드들을 그 안에 넣어서 문장으로 구성을 하고 그 키워드 라인이 repeated 되는 디테일을 뒤에다가 써줘야 돼요. 전체 구조도 알아야 돼요. 디테일이 3개야, 4개야, 그것까지 다 알아야 돼요. 총체적인 reading의 understanding을 내가 writing으로 해야 되는 게 요거입니다. 자, 그래서 요 2개의 문제는 철저하게 1, 2월의 reading으로 기본기를 닦은 것이고요. 써야 되는 거. 그래서 그런 이제 키워드 파악이 이제 같이 가게 되고 지금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3, 4월에 하는 거는 그래서 paraphrasing 부분이 되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돼요. paraphrasing이 되면 어떻게 돼요? 서머리도 할 수 있어요. 요지를 파악을 했고 내가 디테일까지 가져다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얘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summarizing. 그래서 여러분이 하실 것은 이제 1, 2월 했던 것처럼 이제 키워드 파악하는 거, 그다음에 paraphrasing 하는 거, summarizing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writing의 포커스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 지점까지 우리가 가기 위해서 지금은 요거에 대한 기본을 이제 닦아 갈 겁니다. 자, 그리고 paraphrasing 여러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다시 써요. 어떻게 다시 쓰는데요? 나름 전략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네이티브들이 하는 이제 전략이 있는데 한번 그걸 보자고요. 남들은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그거 내 걸로 만들면 되잖아요. 그래서 보는 건 저랑 하실 거예요. 내 거로 만드는 건 이제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앞으로 방향성을 이제 잡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paraphrasing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이 어떻게 되죠? 9시 반, 10시 반 조금 넘었죠? 지금 잠깐 쉬고 그 다음에 paraphrasing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